모용선비는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계속하여 신성경로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용선비가 처음 고구려를 침공한 때는 3세기로서 293년과 296년입니다. 293년의 신성은 민중왕과 서청왕 때 기사, 그리고 봉성왕이 신성으로 피신하고자 하였다는 기사로 판단컨대 서천왕 7년 기사의 삼국사기 주석대로 고구려 왕성을 기준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런데 296년 기사에서의 신성은 모용섬이가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오는 경로에 위치하였으므로 서북 쪽에 존재한 신성입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296년에 고노자가 태수가 된 고구려 서북 쪽의 신성이 고구원왕 5년인 335년 기사에서의 신성으로서 이때 처음 축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296년에 고노자가 신성 태수가 돼서 모용섬비를 방어하고 있으므로 296년 이전에 이미 서북 신성은 존재했다고 봐야 합니다. 335년의 신성은 서북 신성을 뜻하는 고유 명사로서의 신성이 아니라 새로운 성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35년의 신성은 나라 북쪽에 축조되었다 하였는데 고구려의 침공에 들어오는 경로에 위치한 신성은 역대 문헌 기록에서 고구려의 서북계에 위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남소수에서 그 이름이 비롯한 것이 분명한 남소성은 이 서북 신성과 같은 지역, 즉 서북 신성 경로상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용선비가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계속하여 이용한 서북 신성 경로를 판단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남소성과 남소수의 위치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3, 4세기 당시 모용선비와 고구려는 서진을 사이에 두고서 병립하여 있었습니다. 모용선비는 3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계속 신성 경로를 이용하여서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다른 시기의 침공에 비해서 3세기 말의 침공이 주목됩니다. 모용선비는 286년에 서진에 귀부하였고 이들이 요동 지역을 실질적으로 차지한 때는 319년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서진의 영역 바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이보다 다소 이른 시기인 233년에 양평에서 북쪽 200리에 현도성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현 심양 구성구 고성에 상당합니다. 따라서 모용선비는 이 지역의 북쪽에 해당하는 현 천령 개원 지역으로 건너와서 그 서남쪽으로 진군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에 여러 곳에 고구려 산성이 존재합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이 범하에서 소자로 이어지는 경로상에 존재하는 고구려 성 가운데에서 무순의 고이산 산성의 신성을 그 동쪽의 철배 산성의 남소성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현 소자를 한서지리지의 남소수로 보는 통설, 그리고 한원에서 고려기를 인용하여서 신성의 북쪽 70리에 남소성이 있다고 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남소수는 현 소자이기 때문에 남소성은 소자 수계, 적어도 그 부근에 위치해야 하며 따라서 한원의 신성의 북쪽 70리 기록은 신성의 동북쪽 70리에 오기로써 동북에서 동자가 탄력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대체 이게 뭔 개소리일까요? 남소수가 현 소자가 아닐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탐구하면 될 것을 도대체가 현 소자 수계에 존재하는 여러 고구려 성이 신성이 비정된 고이산 산성에서의 거리가 70리를 크게 상회하고 그 방위각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동쪽 또는 동남쪽에 해당하므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비정한 곳이 결국 철배산성입니다. 그런데 신성이 비정된 고이산 산성에서 북쪽 70리에 최진보 산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범하를 사이에 두고서 그 건너편에 청룡산성이 존재하고요. 최진보 산성의 위치는 천령과 개원 일대로 건너온 모용선비 군대가 고구려 왕성으로 가기 위해서 진군하면서 반드시 맨 처음에 거쳐야 하는 길목에 해당합니다. 즉, 남소성에 대해서 문헌기록과 역사지리 맥락에 잘 부합하는 곳은 사학계 통설 비정지인 철배산성이 아니라 최진보산성입니다. 최진보산성이 남소성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남소수는 결국
현 범하가 유력한 것이죠. 사학계통설의 남소수, 소자하 비정은 문헌기록에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한서지리지는 현도군 고구려현 조에서 두 개의 하천을 언급하였습니다.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유호수에 들어가는 유호수, 그리고 서북쪽으로 새해 바깥을 지나는 남소수가 그것입니다. 사학계통설은 유호수, 즉 소유수를 현 호나에, 남소수를 소자하에, 남소수가 그 바깥을 지나는 새를 현 무순, 동주와 변에 있는 한대, 돈대 유적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계통설이 비정한 이들 소유수, 남소수, 새 등의 위상은 한서지리지 기술에 어긋납니다. 소유수와 남소수는 고구려현 조에 언급되어 있는 만큼 고구려현 관할지에 있거나 관할지를 경유하는 주요 하천입니다. 따라서 그 서술 내용은 고구려현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소유수는 서남쪽으로 흘러서 대유수에 들어가는 하천이고 남소수는 서북쪽으로 새의 바깥을 지나면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두 하천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사학계통설의 비정 내용을 보면 남소수가 비정된 소자하는 그 물길의 방향은 서북쪽이 맞지만 소유수가 비정된 호나에 들어가는 하천이며 또한 새 바깥을 지나는 하천이 아니라 소유수에 합류한 후에 새 내로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무순 동주와 변에 있는 한대 돈대 유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적은 동주와 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나의 부관을 따라서 삼사리 간격으로 점점이 놓여서 무순 동쪽의 장세 부근에서 남쪽으로 꺾여서 동주와의 동안을 따라서 관구 영성자 일대까지 존재하는 유적입니다. 이 돈대 유적과 그 주변에서 서한 초중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까닭에 사학계는 이 유적을 요동고세이자 한나라시기 요동군과 현도군의 경계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에 의해서 남소수와 요호수에 비정된 현 소자하와 호나는 새 동쪽 바깥에서 합류한 후에 서남쪽으로 흐르면서 새 내로 들어가고 있음이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의 현 관할지 내에서 서로 합류하는 두 하천에 대해서 그 합류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서술 태도입니다. 즉, 고구려현 경내의 소유수와 남소수는 서로 만나는 하천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범하는 어떠할까요? 서북쪽으로 새해 바깥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이 남소수를 비정한 소자하와 아무것도 비정해 놓고 있지 않은 범하, 이 두 하천 가운데에서 어느 하천이 한서지리지의 남소수 기술에 부합합니까? 한서지리지가 제시한 기원전 1세기 말에서 기원전 후 시기에 고구려 현은 사학계 통설 비정지인 현 신빈 영릉진 고성에 치소를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유수인 호나 그리고 남소수로 고려되는 범하의 부근에 해당하는 현 심양과 무순 사이에 여러 한대 고성 중에 한 곳에 비정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즉, 현 범하가 한서지리지 고구려 현조의 그 남소수입니다. 한서지리지 현도군 서계마현 조에는 왕망이 서계마현을 현도정이라고 하였다 한 기술이 있습니다. 윤용군은 이에 대해서 이른바 제2현도군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75년부터 기원 후 105년 전후까지의 서계마현은 교통로의 한정된 범위를 관장하는 존재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사학계 통설에 의해서 요동군 서안평현이 비정된 현 단동 애하첨촌 고성 일대에서 고구려 중심지로 오는 교통로를 관장하면서 본래의 위치인 강계가 아니라 그 길목에 해당하는 위원초산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앞서 윤영구의 이러한 개이빨 스케일링하는 소리를 비롯하여서
통솔의 강계 비정 등 현도군 비정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 고찰하여서 파회 논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왕망이 서계마현을 현도정이라고 한 것은 교통역참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왕망은 군국현의 명칭을 여러 이유와 배경하에서 대대적으로 개칭하였는데 유주 지역에서 현명을 교통역참을 뜻하는 정을 붙여서 개칭한 사례는 보시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영지현은 나나의 서쪽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 동서에 교통을 관장하는 위치였고, 문현은 모용왕과 모용인의 갈등사에서 양평 지역에서 평곽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또한 정의 의미 자체가 역참을 의미하기에 현도정으로 개칭한 서계마현 역시 교통로를 관장하는 곳에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전근대 문헌과 고지도 등에서 관찰되는 현 요하의 좌우를 오가는 교통로 상에서 요하의 동쪽가에서 그 관문구시를 한 장소는 대체로 총 6곳입니다. 위에서부터 개원, 고가자, 애두참, 몰돌체, 요대현, 우장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개원과 고가자 사이에 있는 범하가 고구려 현의 남소수로 판단되므로, 또한 이 범하의 남쪽에서 우장에 이르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요동군 지역에 해당하므로 교통로 구시를 한 현도정으로서의 서계마현은 범하에서 그 북쪽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하와 동유와 사이에는 마자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흐르는 대체로 시옷자 꼴을 띠는 그 형세에 부합하는 하천이 여러 곳입니다. 우선 범하가 그러하고 시하, 청하, 구하가 그러하며 가장 북쪽의 동유와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교통로상의 역참을 뜻하는 현도정이라는 명칭을 근거할 때 마자수는 이들 하천 가운데의 어느 것, 서계마현은 이들 하천이 자리한 지역에서 어느 곳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도군에서 나와서 요동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소요수와 마자수의 하천 형세는 현도군이 요동군의 동북쪽에 위치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마자수는 서계마현에서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와 만난 후에 서남쪽으로 요동군을 관통하여서 서안평현에 도달하는 하천입니다. 요동군과 그 주변 지역에서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동요와 수계, 호나, 태자, 압록강 수계 등 크게 총 4곳인데, 이 가운데에서 호나와 태자하는 서남쪽으로 흐르는 것은 맞지만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흐른다 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동요와 수계와 압록강 수계 2곳이 남습니다. 사학계 동설은 현 동록강과 압록강 물줄기의 마자수를 강계의 서계마현을 비정하고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논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동요와 수계만이 남게 됩니다. 이들 동요와 수계의 어느 하천이 마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하천이 서북쪽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하천은 단일합니다. 바로 시라무르너 서요화 물줄기입니다. 결국 이 물줄기가 염난수인 것이죠. 염난수가 시라무르너 서요화 물줄기라는 사실은 한서지리지 마자수 기술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염난수는 한서 전체에서 오직 지리지 현도군 서계마현초에 해당 기술에만 등장합니다. 마자수가 염난수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들어갈 입자를 쓰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입자는 2곳 쓰였습니다. 염난수에 들어간다와 해에 들어간다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이 상대적으로 큰 하천 또는 바다에 들어갈 때에 사용합니다. 즉, 염난수가 마자수에 비해서 큰 하천인 것이죠. 염난수가 마자수보다 더 큰 하천임에도 염난수는 오직 한서 전체에서 서계마현조의 이 기술 한 곳에만 등장합니다. 또한
전근대 역대 지리 관련 문헌 서술의 보편적 표현에서 작은 하천이 큰 하천에 합류한 후에는 그 기술의 주어가 큰 하천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마자수가 그대로 주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는 군국 현 등 한나라 영토의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즉 마자수가 염난수보다 더 작은 하천이지만 한나라 영토인 서계마현 관할지 내에 있는 하천인 까닭에 염난수보다 더 중요한 하천으로서 취급된 것이죠. 이는 염난수가 요동군과 현도군 등 한나라 영토의 바깥에 존재하는 하천임을 뜻합니다. 이로써 두 가지 사실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서북쪽으로 흘러서 마자수가 들어가는 염난수는 마자수보다 더 큰 하천이며 이 하천은 한나라 영토의 바깥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러한 하천은 요동군과 현도군 인근에서 오직 현 서요화밖에는 없습니다. 염난수의 정체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염난수의 이름 염난에는 소금 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소금은 매우 필수적인 귀중한 그 국가 또는 부족의 존망에 결부될 정도의 물질입니다. 철과 함께 소금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 취급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소금 염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염난수가 소금과 특별한 관계성,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하천의 위치는 내륙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므로 염난수의 염이 가리키는 뜻은 내륙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실로 인해서 염난수는 현 시라무르너와 서요화 물줄기로 특정됩니다. 막연한 단편적 지식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라무르너에서 서요화로 연결된 이 물줄기가 소금과 과연 인연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서요화와 눈강의 하류역은 대응알령과 소응알령 등에 둘러싸여서 거대한 분지형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형이 이렇다 보니 하천들이 이곳으로 무수하게 흘러듭니다. 이러한 지형은 수십억 년에서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초대륙을 이루었다가 분리되길 반복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과 대양이 형세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라무르너와 서유화의 남쪽은 시노코리안 크레이튼 또는 북중국 강괴라고 불리는 하나의 큰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이 그 북쪽의 땅덩어리와 합쳐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가 여러 개의 덩어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합쳐지게 되면 그 충돌한 면에서는 압력에 따른 지질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또한 바다가 갇히거나 융기하게 되면서 해수가 갇히고 또한 증발하면서 해당 지역의 땅이 소금을 강하게 머금게 되고 소금호수 즉 염호가 형성이 됩니다. 화면상의 중국 주요 염호 분포 지도는 티베트와 청해성, 신강성, 내몽골 서남부 지역에만 염호를 표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역사성이나 풍경, 생산량 등 여러 면을 고려한 중국의 4대 염호는 최대 내륙염 생산지인 청해성의 차르한 염호, 그리고 그 동쪽에 착한 염호, 신강성의 바리쿤 염호,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태행산맥 남서쪽 종단부의 운성 해주 염호가 거명됩니다. 이보다 남쪽에서는 사천성 신해정 염정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역사적으로 유구한데 호수가 아니라 지하수로서 우물을 만들어서 퍼올려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서유화 유역과는 무관하죠. 서유화 수원지와 관련이 있는 내몽골 지역으로 올라가 보면 시린고르맹의 상근달련류의 염호, 에킬류의 염호가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후른베이얼 지역에는 러시아 영토에 속한 준토리 염호가 있고 평상시에는 담소나 건기에는 염호로 변하는 거대한 호린호가 있습니다. 이들 시린고르맹과 후른베이얼 지역에는 언급된 호수들 외에도 크고 작은 염호들이 무수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노코리안 크레이튼이 맞물린
송론 지역에도 이러한 내륙염이 존재하겠죠. 길림성 송원시 대부소 염호가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중국은 내륙에 존재하는 염호를 그 수와 매장 및 산출 규모에 따라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A등급은 티베트와 청해성 지역, B등급은 신강성과 내몽골 서남부 지역, C등급은 내몽골 남부와 동부 지역, D등급은 이 외의 나머지 지역입니다. 천진시와 잉커우시 해안가에 표시되어 있는 비네지아 노수호 아구는 본래 바다였다가 점차 해안선이 후퇴하고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염전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소금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대날령 산맥의 서쪽에 붙어서 염호가 무수히 산재해 있고 눈강과 송황이 만나는 바이청시와 송원시의 접경지역 그 남북으로도 염호가 여러 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유화의 상류인 시라무르너는 이 중에서 내몽고 동부 염호 아구 지역에서 발원합니다. 염호가 있는 지역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그 물에 소금기가 많을 것인데 더욱이 그 물줄기가 지나는 지역도 대륙 형성 과정에서 지각이 맞물리면서 바다가 고여있던 곳이므로 역시 소금기를 머금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염난수가 내륙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고 또한 시라무르너에서 서유화로 이어진 물줄기를 염난수로 판단하였는데 이 물줄기가 실제로 내륙염과 관련이 있음이 이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용 분량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